그런데 분양계약서에는 여러분한테 불리하게 뭐라고 돼 있어요? 책임준공 의무는 시공사가 이행하니 나한테 묻지 말고 시공사한테 물으래. 내가 시공사랑 계약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도급 계약했나?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책준관토, 책임준공 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 상품인데요. 이 상품의 기원과 작동 원리, 그리고 이 상품이 수분양자들한테도 요즘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부분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수 담보신탁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담보신탁하고 자금관리 대리사무가 결합된 담보대리 상품이 나왔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위탁자, 즉 시행사가 비토지 신탁으로 개발 사업을 하다가 부도파산이 나니까 신탁회사가 사업 주체가 되라. 대출금융기관하고 시공사가 서포트 해줄게. 만들어진 게 관리형 토지 신탁 단순 관토였어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차입형 토지 신탁은 신탁회사가요, 자체 자금으로 신탁 계정에 대여를 해줘요. 이걸 이제 신탁 계정대라고 하는데 대출금융기관이 필요가 없죠. 시공사도 단순 시공만 하면 돼요. 찌그러져가지고. 그런데 이게 관리형 토지 신탁으로 비토지 신탁 상품을 몇 개 성공을 시켜보니까 대출금융기관도 토지 신탁 상품에 끼어들 여지가 있고, 시공사도 대출금융기관에 사업비 대출 채무를 지급 보증하면서 시공 마진을 높게 가져갈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야, 관리형 토지 신탁으로 하자 해가지고 본물 터지듯이 성행했어요. 그래가지고 단순 관토가 많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냐? 대출금융기관이 이 1군 시공사들이 자기 입맛대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시공 마진도 좀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맛에도 맞고 시공 마진도 조금 가져가는 그런 2군, 3군 시공사를 끼워 넣은 거예요. 걱정되는 사람들은 누구죠? 이 사람들 수분양자 걱정 안 해요, 여러분들. 수분양자들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데요. 뭐가 걱정되느냐? 대출금융기관은 사업이 잘 되면 모르는데 망가져가지고 사업비 대출 채무를 시공사가 지급 보증할 때 제대로 이행할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신탁회사도 단순 관토건 차입형 토지 신탁이건 대외적으로는 사업주체, 건축주, 분양자, 도급인입니다. 그런데 2군, 3군 시공사가 있으면 만약에 망가지면 본인들이 그 대외적인 책임을 다 져야 되거든요. 서포트, 백업을 해주는 데가 약하단 말이에요. 아, 불안불안한데? 이러고 있는데 대출금융기관이 그때 묘안을 내요. 단순 관토가 처음에 보수를 차입형 토지 신탁보다는 적게 받았지만 담보대리보다는 높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점점 떨어졌어요. 뭐 1억 원 이하로까지 떨어졌는데 모 증권사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야, 우리 단순 관토란 걸 하지 말고 여기서 파생된 책준 관토란 걸 해보자. 야, 시공사가 약정을 통해 가지고 책임 준공을 하잖아. 근데 시공사가 지금 1군이 아니고 2군, 3군이 들어오니까 불안하니까 신탁사 너희가 최종적으로 책임 준공 의무를 부담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사 입장에서는 그래요? 근데 나는 금융기관이지 시공 능력이 없어요. 근데 책임 준공 약정을 하라는 거, 시공사 교체를 해가지고 시공을 완성하고 네가 시공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 대신 보수는 많이 줄게. 얼마만큼 주느냐? 거의 차입형 토지 신탁 못지않게, 심지어 그 이상으로 보수를 줄게라고 하니까 신탁회사 입장에서도요, 2군, 3군 시공사지만 별 문제 없이 준공을 완료하면 보수를 높게 받잖아요. 특별히 자기가 책임 준공 약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증 수수료 받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책준 관토도 갑자기 이제 단순 관토 못지않게 막 성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모 증권사에서요, 처음에는 신탁사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아무데나 책준 관토를 하지 않았어요. 이 수탁자, 신탁회사가 튼튼한데, 근데 신탁회사가 튼튼해봤자 다 거기잖아요, 규모들이. 그러다 보니까 신탁회사 중에 금융지주회사가 있으면 그 신탁회사가 계열사잖아요. 그 계열사가 부도 파산이 나게 방치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책준 관토 사업을 금융지주회사가 포함된 신탁회사에다 한번 맡겼어요. 책준 관토는 신탁 보수를 엄청나게 받아요. 갑자기 금융지주회사 계열의 신탁회사들이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1, 2위를 하던 신탁사들이 있거든요. 그쪽은 차입형 토지 신탁을 전문으로 하는 신탁회사들이에요. 단순 관토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거는 신탁사업이 아니야, 명의만 빌려주나 막 이랬는데, 금융지주 계열의 신탁회사들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금융감독원에 질의를 합니다. 금융지주회사 계열의 신탁회사들이 책준 관토라는 걸 하는데 이거 혹시 자본시장법에 있는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 내지는 이거 지급보증하고 관계된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금융감독원이 유권 해석을 내려줘요. 책준 관토가 자본시장법 위반은 아니다. 근데 조심해서 해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써있어요, 진짜. 책준 관토는 신탁사 본인의 채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은 위반은 아닌데 조심해서 해. 이렇게. 물론 제가 조금 이제 돌려서 얘기는 했지만 그게 금융감독원의 유권 해석이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아니기는 하지만, 책준 관토가 지금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책준 관토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2군, 3군 시공사들이 망가지면서 신탁사들이 책임 준공을 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신탁계약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대출금융기관이 지들 유리한 거 다 넣어요. 그럼 신탁회사가 그거를 당하고 있진 않잖아요. 또 구석구석에 지들 유리한 걸 넣어. 그리고 또 수정돼서 와. 몇 차례 그거를 그냥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서요. 계약서가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솔직히 지금 보면요.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신탁 전문인 제가 봐도 모르는데 뭐 다른 변호사님들이나 일반인이 보면 알겠어요. 책임을 지는 듯 하면서 안 지는 듯 하면서 뭐 누가 선순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막 뒤섞여 있어요. 한 조항 안에 막 모순된 조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터졌을 때 대출금융기관은 신탁사한테 책임 준공만 다라고 하지 않고 혹시 자기들의 대출 채무까지도 신탁사한테 전가시키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고, 신탁사는 신탁사대로 이벤트가 발생해서 책임 준공을 내가 하게 된 시점부터는 내가 투입한 자금은 내가 1순위야 이런 또 다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툼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좋을 때는 문제 없었어요. 2군 3군 시공사도 워낙 분양이 잘 되고 분양대금 잘 들어오니까 다 해피했죠. 문제되지도 않고 신탁사는 높은 보수 받고 대출금융기관도 대출 마진 많이 받아가고 2군 3군 시공사도 애초에 참여할 수 없는 시공사업인데 자기들도 들어와서 시공 마진 받아가고 좋았는데,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니까 책중관토 사업이 하나씩 망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들 입장에서, 수분양자 입장에서 책임 준공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분양자입니다. 시행사. 물론 그게 시행사가 위탁자일 수도 있고요, 신탁사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하고 계약한 사람들은 분양자가 책임 준공을 해야 돼요. 근데 분양자들은 건설회사가 아니잖아요. 건설회사랑 도급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 준공 의무를 저쪽에다 돌려놨다고요. 그건 지들끼리 내부 약정이야. 그런데 분양계약서에는 여러분한테 불리하게 뭐라고 돼 있어요? 책임 준공 의무는 시공사가 이행하니 나한테 묻지 말고 시공사한테 물으래. 내가 시공사랑 계약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도급 계약했나? 내가 건축주인가? 그렇게 돌려놓는다고요. 분양계약서에. 분양자한테 책임을 못 묻게. 얘네들의 속셈은 뭐다? 그 분양계약서가 설령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또는 불공정한 또는 무효인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때 재판 받아서 그때 책임지겠다 하지, 일단은 지들 유리한 걸 넣는 거예요.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소송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책준관토가 여러분들에 대한 책준입니까? 어차피 단순관토나 책준관토나 책임준공은 분양자, 시행사, 즉 위탁자가 시행사일 수도 있고 신탁회사가 시행사일 수도 있죠. 사업 주체인 걔네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도급계약을 맺은 시공사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신탁사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즉 2군 3군 시공사가 망해가지고 신탁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할 때 새로운 시공사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바로 하루 만에 교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공사도 들어와서 다 따져봐요. 어느 정도까지 공사가 진행됐고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는데 내가 비용을 얼마 받으면 되는지. 그게 시공사 교체를 할 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입주 예정 기간이 뭐 2023년 12월 말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되게 돼 있어요. 2024년 6월 말로. 근데 그거는 지들 사정으로 연장된 건데 왜 내가 분양계약서에 정해진 입주 예정 기간이 연장돼야 되냐고요. 심지어 요즘은 이거는 책준관토 사업이니까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망가져가지고 신탁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책임준공 의무 이행에 따라서 기존의 입주 예정 기간이 6개월 연장됩니다. 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조항이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무효냐의 문제는 뭐 나중에 논의로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불리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안 생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문제가 터지니까 그 조항들이 하나씩 문제가 되면서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저한테도 상담이 지금 여러 차례 올라오고 있습니다. 책중관토 사업인데 시공사가 부도가 났대요. 그러면 입주 예정 기간이 연장이 되냐? 계약서엔 있다. 근데 이게 나한테도 적용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담이 들어오고 검토를 요청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양계약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잘 확인하셔가지고 분양계약 체결하시고요. 본 영상을 통해서 책중관토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